여러분, 혹시 밥솥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요, 바로 그 밥솥 전쟁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밥 짓는 기계 얘기가 아니에요. 한때는 정말 굴욕의 상징이었던 이 밥솥이 어떻게 기술 독립의 아이콘이 됐는지 그 엄청난 여정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부엌 한 구석에 있는 그저 그런 가전제품이 어떻게 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는 뭐랄까 하나의 무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신기하죠.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1980년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좀 낯뜨거운 어떤 장면에서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자, 때는 1980년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는 막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어딘가 좀 씁쓸한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가정의 부엌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밥솥 전쟁의 시작이었죠. 그때 말이죠. 한국 주부들 사이에서 나 좀 산다 하는 집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국산 제품이 아니었어요. 바로 일본산 조지로시, 우리가 흔히 코끼리표라고 부르던 바로 그 밥솥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 국산 밥솥은 밥해놓고 몇 시간만 지나면 막 누렇게 뜨고 딱딱해졌거든요. 그런데 이 코끼리 밥솥은 하루가 지나도 밥이 그대로 갓 지은 것처럼 촉촉했던 거예요. 기술 차이가 어마어마했죠. 그러니 너도 나도 일본 여행 가면 무겁게 그 밥솥을 막 이고 지고 사왔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집니다. 1983년이었어요. 이 부끄러운 현실이 일본 아사히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거예요.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밥솥을 막 사재기하는 모습을 찍어서는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고 간다, 이렇게 약간 조롱하는 투로 보도를 한 거죠.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기사가 아니었어요. 온 국민이 아니 우리가 밥솥 하나 제대로 못 만드나? 하는 엄청난 좌괴감에 빠지고 분노가 들끓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 국민적인 수치심, 이 분노가 결국 어디까지 갔을까요? 바로 청와대, 대통령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져요. 고작 밥솥 하나가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엄청난 나비 효과가 시작된 거죠. 9시 뉴스에서 이 보도를 딱 본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했다고 해요. 근데 화난 포인트가 좀 달랐어요. 밥솥 싸우는 국민들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 아니 우리 국민 주식이 밥인데 그 밥 짓는 밥솥 하나 제대로 못 만드냐 하고 우리나라 기술력의 현실에 분노한 거죠. 그리고 바로 지시를 내립니다. 당장 일본 거보다 더 좋은 세계 최고의 밥솥 만들어내. 대통령의 이 특별 지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이게 바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임무를 누가 맡았을까요? 여러 선수들 중에 당시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던 아주 작은 하청업체 성광전자가 딱 지목됩니다. 우리가 흔히 OEM이라고 하죠. 자기 브랜드는 없고 주문 들어오면 만들어주기만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이름은 없었지만 무려 20년 동안 묵묵히 밥솥 기술 하나만 파고든 그 실력을 나라에서 알아본 거죠. 이게 바로 훗날 우리가 알게 될 쿠쿠 신화의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밀어준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기술 개발 정말 험난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거의 다 왔다, 드디어 결실을 본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회사 내부의 큰 좌절과 나라 전체를 집어삼킨 IMF라는 어마어마한 위기, 이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덮쳐온 겁니다. 몇 년을 고생해서 드디어 국내 최초의 전기압력밥솥을 딱 개발해냈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출시를 몇 주 앞두고 경쟁사에서 거의 똑같은 제품을 먼저 내버린 거예요. 와, 국내 최초라는 그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눈앞에서 허무하게 뺏겨버린 거죠. 이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해요. 아,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구나.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압도적인 품질, 그리고 안전. 이것만이 살 길이구나 하고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받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이었어요. 이번엔 바깥에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바로 IMF 외환위기였죠. 잘 나가던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사람들 지갑은 꽁꽁 닫혔어요. 대기업에 부품 납품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이 성광전자한테는 이건 뭐 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5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회사 매출의 전부나 다름없던 대기업 주문량이 하루아침에 딱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반토막이 난 거죠. 공장은 멈춰섰고 직원들은 당장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회사가 생긴 이래 최대 위기,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그때 한 직원이 남긴 말이 있어요. 회사를 쥐어짜야 하나 아니면 쥐어짜임을 당해야 하나. 앞날이 너무 막막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다고요. 매일 아침 회사 문을 여는 게 얼마나 지옥 같았을지 그 절망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정말 영화처럼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벼랑 끝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직원들이 먼저 나선 거예요. 우리 월급 안 받을게요. 제발 회사만 살려주세요. 하고요. 이 진심에 구자신 회장이 감동해서 마지막 남은 모든 걸 건 엄청난 도박을 결심합니다. 그건 바로 더 이상 대기업 밑에 있지 않고 성광전자라는 우리 이름으로 세상과 정면 승부하는 것, 바로 독자 브랜드를 만드는 거였죠. 그렇게 IMF 칼바람이 가장 매섭게 불던 1998년, 모든 게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마치 불사조처럼 쿠쿠라는 브랜드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두가 저건 미친 짓이야, 절대 안 돼 라고 했던 역전을 아마 쿠쿠하세요 라는 전설의 마케팅 신화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브랜드 이름 쿠쿠, 이게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요리하다는 뜻의 쿡이랑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뻐꾸기 있잖아요. 쿠쿠, 이 두 개를 합친 겁니다. 뻐꾸기 시계처럼 아주 정밀한 기술로 최고의 밥맛을 내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압력밥솥에서 김 빠지는 소리, 쿠 하는 그 소리까지 연상되잖아요. 와, 정말 맛있는 밥이 될 것 같은 기대를 주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 같은 이름이었죠. 쿠쿠의 마케팅 전략은요, 그야말로 모든 상식을 뒤엎는 거였어요. 첫째, 주방 광고 모델은 당연히 여자라는 공식을 깨고 당시 신뢰의 상징이었던 남자 MC 이상벽 씨를 딱 썼습니다. 우리 기술력 믿을만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둘째, 문법엔 좀 안 맞지만 한번 들으면 귀에 착착 감기는 마성의 한마디. 쿠쿠하세요. 이걸로 사람들 머릿속에 쿠쿠라는 이름을 그냥 새겨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다들 돈 없다고 아우성 칠 때 회사 운명을 걸고 광고비로 20억 원에 쏟아붓는 엄청난 배짱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1998년 8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낯선 브랜드로 시작해서 11월에 파격적인 광고를 시작했죠. 그리고 불과 8개월 뒤인 1999년 7월,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을 전부 제치고 대한민국 밥솥 시장 1위를 차지합니다. 이건 정말 한국 마케팅 역사의 길이 남을 기적이었어요. 1년 만에 대한민국을 평정해버린 쿠쿠. 이제 국내에는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제 더 넓은 곳, 바로 세계를 향하기 시작해요. 특히 매일 13억 인구가 밥을 먹는 거대한 시장, 중국으로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엔 우리가 일본 가서 밥솥 사왔잖아요.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전 세계에 맛있는 밥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기준을 보여주겠다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에서 쿠쿠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그래프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대한민국 밥솥 10개를 딱 갖다 놓으면 그중에 7개가 쿠쿠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시장 1등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밥솥 하면 쿠쿠를 떠올리게 된 거죠. 한국인에게 맛있는 밥의 기준이 바로 쿠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중국 시장은 완전 다른 얘기였어요. 쓰는 쌀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좋아하는 밥 식감까지 전부 달랐거든요. 여기서 쿠쿠가 쓴 전략은요, 진짜 좀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우직한 방법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중국 출장 갈 때마다 뭘 사왔는지 아세요? 명품 가방이 아니라 20kg짜리 쌀 포대를 짊어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중국 전역의 쌀 수백 종류를 모아서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마침내 중국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밥 짓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낸 거죠. 이런 지독한 노력 덕분에 결국 중국 프리미엄 밥솥 시장에서 그 막강한 일본 브랜드들을 누르고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성공 신화의 가장 깊은 곳, 그 뿌리에는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창업주인 구자신 회장이 공장벽에 직접 써붙였다는 이 한 문장, 최고의 품질로 사회에 봉사한다.
경쟁사한테 뒤처졌을 때도 IMF 때문에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도 낯선 하회 시장에 맨몸으로 부딪힐 때도 결국 이 단순하고 우직한 믿음이 쿠프를 지금의 자리로 이끈 진짜 힘이었던 거죠. 정말 격세지감이죠. 예전엔 우리가 일본 가서 코끼리 밥솥을 사오면서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쿠쿠밥솥을 사가요. 자부심의 상징이 된 거죠. 밥솥 하나가 써내려간 지난 40년의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 쿠쿠의 일하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엌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자부심이 있나요? 앞으로의 40년 쿠쿠가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